네, 계속해서 준결승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순서 사전 추첨화에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결승에서 이긴 팀이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준결승 두 번째 팀의 대결 지금 이때 시작을 할 텐데요. 한 팀 한 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쉐이프업 팀입니다. 팀 소개와 함께 간단한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쉐이프업 팀의 신조은입니다. 쉐이프업은 더 발전하다,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찬성과 반대가 논쟁하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담은 쉐이프업을 팀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미추홀카오야 팀과 함께 좋은 토론을 벌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소개와 각오 한마디 부탁해 드려볼까요? 맞서는 팀 미추홀 카오야 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 카오야 팀 김도연입니다. 저희는 미추홀 카오야라는 것은 팀명을 그냥 재미로 지어보자라고 해서 딱히 그런 의미는, 깊은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도 찬성 측과 쉐이프업과 같이 열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팀의 각오. 한 팀은 팀명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한 팀도 팀명에 대한 의미를 각각 나름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자, 어떤 논리를 펼쳐갈지 기대가 됐는데요. 자, 오늘의 논제.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잠시 뒤 열띤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대학생들의 생각과 의견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토론대회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는 총 4팀이 참가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각 경기는 총 30분 동안 이루어지고 시작 발언, 자유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발언은 팀별 1분 30초씩 주어지게 되고요. 발언은 찬성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유토론은 반대팀 먼저 발언하고 팀당 총 12분 발언할 수 있고요.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팀부터 시작하는데 팀별 1분 30초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준결승전 경기 쉐이프업 팀 대 미추홀 카오야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준결승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업 팀 대 미추홀 카오야 팀의 경기 시작합니다. 논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사전 추첨에 따라서 쉐이프업 팀이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에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고요. 미추홀 카오야 팀은 반대 측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 양측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쉐이프업 팀의 시작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임 제한은 여야와 여론 모두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사안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연임 제한이 할당제 등 여러 부가적인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정치계의 세대를 교체하고 정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재출마한 현직 의원들은 높은 인지도와 단단한 지지층을 통해 당선이 반복되고 당선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장, 원내대표 등 주요직을 맡으며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치 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정치 신인이 현직자를 상대로 선거 경쟁에서 승리하기가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연임 제한을 통해 발생한 공석에 청년, 여성 및 소수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인물을 충원해서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 중 국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임기의 최대치를 제한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대의민주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지나치게 자리 잡은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연임 제한은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처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어서 1분 30초간의 시작 발언 미추홀 카오야 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은 꼭 필요한 민주적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3연임 제한이라는 제도가 과연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저희는 다음에 3가지 주장을 들어 국회의원 3연임 제한에 반대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약화됩니다. 국정감사 등의 의정 활동은 단시간 내 전문성이 길러지는 분야가 아닌 경험과 시간을 통해 길러집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에서의 전문성은 경험이 적은 초선 의원이 지니기 힘들며 이는 국민의 대표자 역할로서 이행해야 하는 의회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지금도 초선 국회의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21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의 비율은 52%로 과반이 넘어 이는 이미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도 국회 의석에서 자체적으로 선순환적인 물갈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3연임 제한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셋째,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사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다선 의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유권자 개인에 대한 선택권한 침해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공천, 지역구 선거라는 제한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3연임 제한이라는 불필요한 추가적인 입법은 오히려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잘못된 처사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팀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작 발언부터 아주 불꽃 튄다는 생각이 모두 드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이제부터입니다. 두 팀 모두 긴장 푸시고요. 준비한 만큼 마음껏 의견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토론 들어가겠습니다. 1인당 1회 발언 시간은 팀당 최대 2분입니다. 팀당 총 12분 발언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먼저 미추홀 카우야 반대팀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임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먼저 세 번째 근거에서 말씀해 주신 국회 신뢰도에 관한 문제를 먼저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국회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3연임을 제한함으로써 국회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건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3연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국회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입증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제한을 통해서 어떻게 국회의원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현재 실제 상황과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를 저희가 시각화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위에를 보시면 통상의 회사원보다 훨씬 이른 시간인 7시 30분에 일찍부터 일정을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계 각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과 비교를 해보자면 법안 발의 및 제출 건수는 영국의 90배, 1인당 검토해야 할 법안 건수는 91배, 또한 통과시킨 법안 건수는 172배로 업무의 양과 효율성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의원들의 스펙과 노동 시간 역시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와 다릅니다. 의원들은 특활비와 헌정회 지원비 등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특권을 줄여온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0년대 이후 8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현재까지도 70%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가 제 아무리 스스로 개선을 해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스스로 개선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기득 세력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대표자로서 거듭나겠다, 탈바꿈하겠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바로 연임 제한이 그 효과적인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업무량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년임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했는데도 국회 신뢰도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회의원 3연임 제한이라는 것도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내려놓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회 신뢰도에 그것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저희는 계속해서 여쭙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제 상황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실상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알아주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그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임 제한이 국민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로 작용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가 또는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기득권 정치 세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하는 대표자이구나라는 방식으로 국회의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까지 특권을 줄여왔던 것과는 색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조금 더 의문점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신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3년민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과연 어떤 3년임과 그 관계성이 있는지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3년임 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부당한 기득권과 특권이 주어져 있다면은 그것을 줄이면 될 일이지 왜 3년임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고 싶고요. 선수의 문제로 환원을 해서 다선 제한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논리에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팀께서는 국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임 제한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과 더불어서 정치 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정치 신인은 정계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21대 국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50세 이상 남성 의원만 전체의 83%입니다. 여성 및 소수자는 단 10%도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586 세대 남성으로만 가득 찬 국회를 바꾸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통해서 중진 의원들의 공석을 마련한 다음에 정치 신인들을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충원을 해서 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곧 정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할당제, 청년 할당제와 같이 여러 할당제 그리고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는 정책, 그러니까 청년 후보자에게 기타금 50%를 지원하거나 청년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 모든 대안들과 더불어서 연임 제한을 함께 가야지만이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586 세대 그리고 남성 의원의 비율 그리고 청년 할당제 등등의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은 이제 3년임을 제한해야 된다는 근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초선 의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초선 의원이 155명으로 52%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6대에서도 40%, 17대에서도 62%, 꾸준히 40% 이상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의원 교체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근거, 정치 신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활로를 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미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것을 다시 입법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과격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꼭 입법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저희가 연임 제한을 하였을 때 정치 신인들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임 제한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양한 계층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 교체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86 세대 남성으로만 가득 차 있는 기성세대 국회가 이제는 더 그 공석을 늘려서 그 자리를 할당제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반대 측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연임 제한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앞서 판넬 자료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국회는 특권을 줄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임 제한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특권을 그냥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권을 계속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어떠한 효과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연임 제한으로서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첨언하겠습니다. 현재 초선 의원 비율이 이미 높다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50세 이상 남성 의원이 아닌가요? 저희는 국회 내 구성원 교체 구성원을 교체해야 함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 남성 의원이 83%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중진 의원의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공석을 더 효과적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의 비율이 586 남성 세대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지금 국회의원의 연임 횟수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남성이 많다, 여성이 많다 이러한 프레임을 자꾸 씌우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신인 그리고 초선 의원의 비율이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미국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의 결과만 보더라도 재선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신뢰도는 굉장히 높고 미국은 정치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3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꼭 입법화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정당혁신 추진위는 지난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면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역시 민주당과 합당하는 조건으로 4선 연임 금지 원칙 신설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결국에 3년임 제한이라는 것이 굳이 꼭 입법화로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규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인들의 자체적인 선순환적 지금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3년임 제한이라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만 같은 이 법규를 입법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6 세대 남성이 가득한 국회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논의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번 토론에서 단순히 연임 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연임 제한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까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임 제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 국회라는 기관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임 제한을 통해 발생한 공석에 더 다양한 구성원들, 여성, 소수자, 전문가 등을 충원해서 우리 국회가 더 정치 대표성이 높은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을 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에 대해서 연임 제한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주요 정당에서 연임 제한을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쭉 약속해온 결과인데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년간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들은 우리가 스스로 연임 제한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층을 내려놓고 진정한 정치적 대표자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바로 국민들의 여론에도 반영이 된 것이죠.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연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찬성한 응답이 반대한 응답에 거의 2배가량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임 제한을 하게
현실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연임을 제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온 그 결과를 현실로서 실현시키는 것이구나. 국회의원들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것이구나. 또한 이것이 입법으로서 가지는 의미가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말로 그것이 진실된 국회의원들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들이 정당 차원에서 20년 동안 그런 약속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3연임 제한을 입법화하자라는 논의조차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온 주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연히 3연임 제한이 되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3연임 제한이 실제로 이것이 입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3연임으로 제한하는 이유조차도 저희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3회로 제한해야 되는지 4회로 제한해야 되는지 과연 12년은 옳고 16년은 나쁜 것인지 과연 3연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반대팀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현 상황을 그대로 방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권들이 논의를 해왔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역시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의문점이 드는 것인데요. 따라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그 약속을 실제로 실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기득 세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대표자가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3연임에 대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우리나라의 그 법 체계는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기관에서 연임 제한을 3회로 두고 있어서 국회의원 역시 그런 법률의 일관성을 고려했을 때 3회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연임에 대한 기준이 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3연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서 실제로 윤건영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 답변조차도 지방자치단체장이 3연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해왔다라고 저희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과연 입법부, 국회가 1대1로 비교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 3연임을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조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이면서 입법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즉 행정부와 입법부는 1대1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3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다라는 점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결국에 이 논의 자체가 저희는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더 발전되고 수기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국민의 투표권을 저희가 훨씬 더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말씀해 주신 것들과 같은 것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3연임 제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선출하는 시민과 선출된 대표의 간극을 숙명으로 하는 대의제 자체 속성에서 선거라는 제한된 방법 안에서 최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선출된 국회의원과 국민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것을 선택권을 훨씬 더 제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제 간극을 줄이는 것과 국회의원 3연임 제한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도 좀 입증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팀께서는 연임 제한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임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 뒤에 그 후보는 재출마가 가능하며 국민의힘 혁신안처럼 지역구를 변경해서 동일하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투표권을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하지는 않는다. 또한 헌법 제37조에 의해서 더 큰 공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개개인의 기본권은 일시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임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국회 불신 상황부터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팀은 토론에 앞서서 인터넷에 국회의원이라는 키워드 단 하나를 검색해 봤는데요. 국민들 반응을 한번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벼슬이냐,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쓸모가 없느냐, 국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곧 통계 자료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국민에 의한 국민의 신뢰도는 단 34.4%의 국회 신뢰도가 불과했습니다. 이는 모든 기관 중 9년째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OECD 국가 중 23위라는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현재 신뢰 잃은 국회라는 타이틀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의제 아닙니까? 국민의 신뢰가 없는 국회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뒤에 다시 재출마할 수 있다. 즉 연임을 제한하지만 중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꼭 4년 뒤에 나와야 되냐, 그 점에서 저희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12년은 맞고 16년은 틀리다라는 그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4년 뒤에 재출마를 하거나 다른 지역구로 가서 출마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이 기득권화, 관료화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구로 가서 또 당선이 된다면 결국엔 지역에서의 그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득권화라는 구체적인 그 폐해는 결국 폐해를 다시 개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3년임 제한으로는 그러한 기득권화와 관료화에 대한 제한, 그런 폐해들을 개선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꼭 12년과 16년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또 첨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OECD 국가 통계를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조금 차용을 하겠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물갈이가 잘 되는 국회를 가진 나라입니다. 초선이 많아져서 과거보다 나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4선 이상이 많아져서 국회가 나빠졌다는 평가가 과연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다수의 선진국들이 모두가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연임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유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국공법학회에서 낸 논문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친 연임으로 인해서 국민의 이익에 대한 모색보다는 스스로의 권력 유지 및 확대, 즉 당리 당략에만 매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역시 이를 지켜봐 왔기 때문이고, 국회라는 기관은 그 공개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조한 신뢰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대표권을 위임하는 관계입니다. 위임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신뢰를 얻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기 때문에 저희 팀이 지속적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1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국회 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가 반드시 국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분명히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3선 이상 했던 사람들은 그 지역구에서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3연임을 제한하게 된다면 결국엔 그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의 의원이 재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 잘하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다시 정치 신인을 불러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의 전문성은 국회의원에 선출된 선수가 굉장히 전문성 제고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이 계속해서 전문성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는 입법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 활동에는 입법을 하고 또 국정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진 의원들이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뭐 반박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진 의원의 필요성 그리고 초선 의원이 지금은 잘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원 교체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조금 첨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논의라는 것, 그 3연임 제한 논의 자체가 저희는 일을 잘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 측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일을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굳이 3연임을 통해서 다선 의원들의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일 잘하시는 다선 의원들까지도 3연임을 통해서 제한되게 못 나오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도에 대해서 3년임을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 저희는 초반에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임 제한과 국회 신뢰도가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은 이미 재선율과 연임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국회도 역시 일 잘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3연임 제한이 대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들었고 그냥 그저 여론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론이 인정한다면 정당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2분 동안의 자유 토론 양 팀 모두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쳐 주셨습니다. 정말 두 팀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아주 접전의 열띤 토론의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숨 좀 돌리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추홀 카오야 팀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먼저 찬성 측의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첫 번째 근거로 기득권 견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년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곳에서 선출이 된다면 기득권화와 관료화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안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 신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정치 신인이 지금 의원 교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론 막바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3년임이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4년마다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의 선택권 혹은 선거권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3년임 제한한다는 것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다음에 못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구에서의 일 잘하던 사람을 내쫓고 다시 일 못하던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그런 초임 의원을 데리고 온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과연 국회를 더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점은 알고 있겠는데 세모난 구멍에다가 네모난 열쇠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미추홀 카오야 팀의 마무리 발언에 이어서 역시 1분 30초 쉐이프업 팀의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상대팀과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 모두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팀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연임 제한을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찬성 측은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아서 국회의 신뢰도가 꾸준히 낮은 모습을 보아왔을 때 연임 제한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권들이 국민들에게 연임 제한을 통해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으며 국민 여론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민무신 분립. 백성들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설 수조차 없다라는 논어의 말입니다. 우리 국회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조차 얻지 못해서 그 존재 자체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연임 제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임 제한을 통해 국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그 공석을 다양한 구성원들로 충원해서 국회의 정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로 더 좋은 국회, 바람직한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총 30분간의 열띤 토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께 심사를 부탁드리겠고요.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동안 양측 모두 고생하셨고요. 토론 어땠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재훈님 어떠셨나요? 네, 사실 입론을 하실 때 저희도 반대 입장을 준비해 본 사람으로서 저희가 준비해 본 논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논점을 공유하면서 좋은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손민지님은 어떠셨어요? 네. 상대팀께서 굉장히 저희 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도 해주시고 굉장히 논리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추홀 카우야 김도연님, 토론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찬성 측께서 시각화 자료를 준비해 오셨길래 저희는 저것보다 좀 더 나은 자료를 드려야 될 텐데라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승영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3연임 제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찬성 측께서도 준비를 너무 잘 해오신 것 같아서 저희가 과연 그 토론에 좀 잘 맞게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네요. 지금 김도현님은 지금 눈빛으로 무언가를 얘기하셨는데 무슨 눈빛이었나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자신감 엿볼 수 있는 그런 소감을 좀 들어봤고요. 어떻게 심사위원분들 좀 심사를 마치셨는지요? 네, 자, 그렇다면 심사평을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휘 심사위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작년 여러분 자리에 서서 저는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판넬을 들 때도 정말 손이 덜덜 떨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토론자분들께서는 정말 하나도 떨지 않으시고 멋지게 토론을 해주셔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 이 주제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덜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가치를 다룰 때 좀 논리 구조를 촘촘하게 짜서 논제에 밀착을 시킨다거나 상대에 대한 반박을 할 때 단순히 반박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논거를 강화해서 풍부한 논증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또 여러분의 멋진 실력으로 입론에서 들었던 아주 중요한 쟁점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를 했는데 다소 작은 쟁점들에서 논의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승패를 결국 갈라야 하는 토론이라서 제가 평가자의 입장에 서게 되어서 너무 아쉬운데 혹시 기대와 다른 결과가 있으시더라도 절대 여러분의 능력과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사회에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 자리에 직접 계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우리 지원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는 심사평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한 분 더 좀 심사평을 여쭙겠습니다. 공영걸 심사위원님, 오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토론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도 사실 11년 전에 토론 이 대회에 나와서 결승에서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대에서 결승에서 지고 나서 몇 년 동안 이불킥하면서 이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더 오늘 여러분 토론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되게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또 심사위원석에 앉아서 또 여러분의 토론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쉬웠던 거는 이 입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거. 이 입론의 시작 발언, 입론이라는 건 결국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편으로는 양측 다 이 논리 너무 토론 주제자 숙지를 잘 하셔가지고 발언을 할 때 너무 잘 설명을 하셔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 토론은 두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역할 분담에서 발언량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토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토론 중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중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청중을 설득하게 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토론에서 충분히 청중이 고려가 됐는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청중이 고려가 됐다면은 한 부분에서 답변을 못 얻었다면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지만은 이 토론에서 되게 좋았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되게 잘 들렸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토론의 참가자들은 쉽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과 청중한테 잘 들리게 쉽게 말해야 하는데 오늘 이 토론은 어느 토론보다 저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되게 잘 들렸던 토론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다음 토론도 더 기대되고 오늘 결과에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년 전, 1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심사평을 해주시는 심사위원으로 자리를 하고 계신데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후에 또 심사위원석에서 뵐 수 있기를 또 희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팻말을 좀 앞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우열을 가려야만 합니다. 아쉽지만. 자, 조금 더 잘했다 생각하는 팀의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네. 네 분의 심사위원께서 반대팀 미추홀 카오야 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미추홀 카오야 팀은 결승전에서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왜?